한국체육방송 여성제출 프로젝트 쇼업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까라고 많이들 물어오십니다. 저희 이 시간은요. 창업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창업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잘 가고 그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리고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린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습하는 창업은 없겠죠. 수박과 닮기식의 창업도 물론 금물이겠지만 창업 시장에서는 최고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은 얻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창업도 역시 이와 같은 논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창업은 연습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연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두 분과 함께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유고를 우주로 발사해주는 서비스 비용이 약 네. 108만 원. 유고를 우주로요? 예, 예. 그리고 지구 궤도에다가 유고를 남기는 서비스가 약 500만 원. 네. 달에 유고를 두고 오는 패키지가 약 1,400만 원인데. 달에요? 네네. 이게 누구의 장례식 비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네.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반려동물의 이색 우주 장례식 비용인데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네. 공상과학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네네. 네. 고령화된 사회와 이제 1인 그 가족들이 그 증가로 인해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기르는 풍조가 점차 늘어나면서 애견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으면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애완동물이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는 동물하는 뜻으로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도 되고 있고요. 그만큼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누는 어떤 그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나누는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애완동물 중에서 애견에 관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애견 멀티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견 멀티샵.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 만큼 요즘 정말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달에 유고를 두고 오는 패키지. 그거 반려동물 말고 사람은 없나요? 네, 굉장히 신선한데요. 사람은 네. 더 비싸겠죠?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애견과 관련된 직업들 다양하게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애견 멀티샵이란 말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이 애견 멀티샵에 대한 특징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하죠. 안 좋고. 네. 그리고 요새 보면은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애완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애완동물이 많고 맞아요. 지온이 사랑이 누군지 알죠? 걔네들 전부 다 TV 프로그램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마한 그런 그 정말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1인 독신자들이 많아지고 고령화 또 거기에서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인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동생처럼 하고 자식처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거를 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나한테 와서 굉장히 이렇게 안기고 이러면은 네.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치유까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에 대한 미용, 판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새는 호텔도 있고요.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펜션. 네. 애완견을 데리고 달 수 있는 비행기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나와서 양복도 있더라고요. 애완견한테 양복을 정말요? 맞춰줘. 일본에서는 그게 그 시장이 어마하게 양복이 왜 커진대요. 필요할까요? 결혼식 참여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애완견들? 네네. 애인 만나러 가나 본데요. 그러니까, 네. 네. 이래서 그 애완견에 대한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네. 이런 용품뿐만이 아니고
1인 독신 세대가 애완견을 키우고 싶은데 출근하면은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애완견 대여가 있어요. 주말에, 그래요? 휴가 때, 딱 내 필요할 때만 봐주고 나머지는 데려다주고 이런 서비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견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애견을 활용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애견 멀티숍의 창업의 예부터 좀 더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양 원장님이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창업 사례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창업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형태별 창업 사례도 구분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분야별로 보면은 종자견을 두고 강아지를 분양을 시키는 애견 분양이 있고요. 그리고 애견 두 번째는 애견 미용인데 애완견의 털을 깎거나 염색하는 기본이며 옷이나 액세서리 등으로 치장하는 일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비싼 용어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그리고 애견 카페의 경우를 구분을 하면은 네. 애견 호텔은 단기간 숙박과 건강관리,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애견 카페는 애견용 견식과 애견용품 그리고 먹거리 등에 초점을 둔 서비스 공간인 반면에 애견 유치원은 애견 보호와 식사, 관리, 위생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애견용품점이 있고요. 장례, 화장, 납골 등을 운영하는 애견 장례용품으로 해서 7가지의 분야별로 창업사를 있는 반면에 네. 이제 형태별로 보면은 이와 같은 애완동물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전문점으로 우선 볼 수 있는데 애완동물의 교배, 분양, 사료 판매, 그리고 미용,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전문점으로 해서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용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차량 방문 애완동물 종합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전화를 하면 본사에서 담당자를 그 이동 차량을 통해서 고객의 가정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가정에서 목욕이나 커트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견이나 다른 애완동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카페인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크게 창업사는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정말로 다양한 창업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 못지않은 그런 호사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애견 멀티숍 시장 상황이 지금 네.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 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문자 입장에서 좀 짚어주시죠. 인구가 5천만 중에서 1,000만이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대단한 시장인데 네. 그 시장 규모가 3조를 예측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연 3조의 시장 규모고 계속적으로 커지니까 어마한 시장이 될 거고요. 내년에 2016년 내년에 강원도 춘천에 그 애견 체험 박물관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도 해서 650명 정도 이제 10,000명 정도가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42만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한 연간 122억 매출이 일어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어마한 시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병원이라든가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코너를 만들어서 애완동물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정서적 이제 그 약간 치료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애견 펜션을 가보면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어요. 어른들 이게 사람보다 더 호사를 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일본에서 한 사례인데 불경기라 아파트가 이게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애완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해서 강조를 하면서 홍보 분양을 했을 때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요? 빨리 분양이 됐대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네.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키우면 안 된다, 뭐 막 그렇죠. 제지하잖아요. 네네. 그게 해결이 됐던 거고 개 언어 번역기가 있대요. 강아지들이 깡깡 이렇게 하면은 무슨 네. 말을 하는지 이게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나요? 네. 예, 그 죽으면은 이제 DNA 보존 서비스. 네. 그다음에 납골당도 있고요. 참 대단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애완견 관이 있어요. 관. 목관을 짜서 사람 관처럼 짜주는데 100만 원이 네.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지금 이 시장 자체를
그 인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하고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더해주죠. 네. 이불도 있고, 네. 개 외투도 있고, 아까 양복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수영복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네. 유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완견 유치원 네, 훈련소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그게 커지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 현상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 아까 초기에 인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즐거운 일 하면서 보람 느끼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애완동물 시장 상황은 못이 밝다. 아직까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위험 요소까지 다 싹 알려드리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시는 애견 멀티숍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창업자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등이 직접 사업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이들 요소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애완동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창업자의 취미와 적성이 맞아야 되겠죠. 애완동물이나 관련 동물 판매점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지만이 굉장히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견 스타일리스트의 경우는 항상 애견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네. 애견에게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나 각종 기타 질병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사자는 직무에 준하는 애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대처 요령 등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네 번째는 애완동물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애완동물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보통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멀티 전문점이 증가해서 그 반대로 소형점들의 경쟁 요소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 진입이 그 장벽이 낮다 보니까 애견용품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워낙 싸게 받으니까 그래서 가격 민감도에 대한 발생을 해서 소형점들이 어려운 그런 요소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위험 요소도 분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반드시 애견 멀티샵을 하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원장님께서 창업 비용 좀 짚어주시죠. 그 창업 비용은 내가 어느 분야까지 창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미용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3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재료를 갖춰놓고 공간하고 그다음에 모델견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때 창업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걸로도 충분히 점포 임차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할 거예요. 소자본으로 가능하네요. 네. 근데 이제 추세가 지금은 애완견을 데리고 병원 갔다가 용품 사주러 갔다가 미용하러 갔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멀티샵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멀티샵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멀티샵으로 가게 되면은 분양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용품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미용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견 호텔 아까처럼 대여 플랜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99제곱미터에서 한 165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은 한 30평에서 50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때 창업 비용은 대략적으로 7천에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는 게 이 점포 비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네. 점포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비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테리어는 굳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3,600, 500 정도. 네.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해서 용품을 팔아야 되겠죠. 단순 판매를 하지 말고 거기서 팔고 그다음에 중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제작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애완견 관련 시설에서 호텔을 하려 그러면은 뭐 장도 짜다 놔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줘야 되고 네. 한 300만 원 정도. 네. 용품 그거 사다 놓는데 샘플로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애완 카페를 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 네. 1,000만 원 정도에서 장비 들여서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애완견 먹이도 팔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카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을 때 멀티숍 창업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에서 1억 3천 정도. 점포는 비용이 제외이기 때문에 작게 할 경우는 점포 비용 1,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도 가능한데 네. 카페식까지 겸하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점포 비용도 5천에서 1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간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합하면 네. 좀 꽤 많아지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규모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창업 비용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창업 비용과 항상 세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수익성이죠. 네,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 상권에서 분양과 장려의 어떤 서비스를 빼고요. 그리고 용품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3m 제곱에서 한 50m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평에서 15평 기준으로 해서 상권별로 현재 매출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통 마트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이 일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A급 상권에 입지에 되어 있는 게 한 일 60만 원 정도, 그리고 B급 상권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이 일 40만 원 정도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트나 대형 쇼핑몰의 경우는 용품 판매 비중이 좀 높고, 네. 그리고 일반 상권의 경우는 용품보다는 서비스 매출이 좀 다수인데요. 네. 그러면 이 B급지에서 그 점포의 수익성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하루에 용품과 서비스 매출이 일일 40만 원 매출에서 월 매출 1,200만 원 정도 올랐을 때 네. 판매 용품에 대한 원가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료가 한 1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1년 이상 경력의 미용사 채용을 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그 외에 전기 수도라든지 제세공과금과 기타 소모품 비용이 한 200만 원 치면은 이제 1,200만 매출의 영업이익이 한 270만 원 정도 현재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수익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대비 수익성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창업 전략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 구사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창업에서 입지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도 될지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애견 멀티숍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티샵 쪽으로 갈 경우는 대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대형으로 가는데 그때는 먹거리, 볼거리 다 주변에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갔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미용만 하겠다, 용품 판매만 하겠다 할 땐 동물병원 근처 같이 왔다가 같이 겸사겸사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네네. 데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차 필수입니다. 차에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가 꼭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도 해주고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이버 묘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만약의 경우 이제 죽은 그런 또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애완견에 대한 분양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질병에 대한 정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수의사 또 동물병원하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용품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 집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전화만 하면은 다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게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돈 되는 거는 분양이지 용품 팔아서는 돈이 안 돼요. 인터넷에서 너무나 싸게 팔고 경쟁점들이 너무나 크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이 되는 거는 분양에서 돈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분양을 잘 할 수 있게끔 좋은 종견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치로 보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도 중산층, 좀 아이들 키우면서 여유 있게 사는 그런 동네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지, 내 아이 키우기도 벅찬데 강아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잘 보셔서 아. 아파트 가격을 잘 따져가지고 여기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구나. 네. 그런 데에 작은 샵을 차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멀티샵 같은 경우는 좀 야외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경치 좋은 데로 먹거리 다 갖추고 네. 카페식으로 해서 놀이, 유치원, 훈련소 이런 거 다 같이 겸하면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원장님의 정말 실질적인 이런 창업 전략 이렇게 나눠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애견 멀티샵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려견을 평생을 함께하는 어떤 가족으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완동물의 반려견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이제 요소이긴 한데요. 요즘 들어서 애완동물에 대한 미디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노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매출에 대해서 요즘 그 애완동물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한 예로 보면 사람이 아닌 그 강아지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그 도구 TV라고 있어요. 네, 이 저본 적 프로그램은 있어요. 일반 네. 공중파 방송 시청료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청견이 1만 마리가 본다 그래요. 네. 이게 이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보는 TV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외출했을 때 우리 강아지가 네네. 심심할까봐 예, 틀어주는 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시청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애완 그 동물에 대한 애완 산업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의류나 간신, 장난감 등 이러한 산업군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반려동물에 대한 전용 유기농 간식과 생수,
그리고 와. 400만 원짜리 반려견 그 헤어 드라이기가 있다 하거든요. 와, 아니, 사람도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 럭셔리 애완 가구를 와. 갖추는 가구들이 쏙쏙 늘어나고 있고요. 휴가철이나 명절 때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그런 대절 택시, 전용 택시죠. 그리고 네. 동물병원과 미용실, 유치원, 트레이닝 센터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은 그런 어떤 대형 그 병원도 요즘 인기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양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예로 한 대학의 애완동물 창업 및 전문가를 꿈꾸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애완동물 학과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애형 미용학과입니다. 네. 애견동 미용의 기초와 고급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애견 지식과 애견 훈련을 담당하는 애견 훈련 전공. 그리고 애완동물의 사육 과정이나 또는 그 방법을 학습하는 특수동물 사육 전공이 있고요. 아픈 동물의 상태와 반응을 학습하는 동물 간호 전공.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와 프로그램 방법들을 학습하는 네. 동물 매개 치료 전공인데 이런 경우들은 그 치유를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계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안내해드린 애완동물숍의 경영이나 학습을 갖다가 창업을 학습하는 애완 창업 그 동물 창업 전공이 있는데 네. 이와 같은 다양한 전문성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공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 그동안 소개해드려 왔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의 이런 전략과 함께 여러분 좀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전망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겠죠. 이렇게 네.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포화까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래요? 1인 네.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 한 자녀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요새 만나보면은 우울증 있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꼭 네. 키워야 되고 아. 친구 하나는 5마리까지 키우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네. 근데 애견 헬스가 있대요. 헬스, 애견 네. 헬스도 있고 그 애완견 장례식장이 있답니다. 네. 이왕이면은 동물병원 하고 막 수의사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용품 팔아서 마진 안 남기보다는 네. 외려 사이버 장례식장까지 다 해서 납골당까지 다 운영을 하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아. 근데 시장으로 보면은 연 3, 4조 되잖아요. 근데 네. 선진국 대비 20%밖에 안 된대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어마한 시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 1인 가구는 더 늘어나고 독신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치유해야 될 정신과적인 진료를 가진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근데 이제 판매했을 때 마진이 생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혈통의 개를 종보전을 잘 하셔서 거기서 분양을 하셔갖고 수익을 취하시고 네.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도 생기는 그런 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내년에요. 저희 아이가 네. 좀 크면 강아지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아. 걱정이 너무 되네요.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죠? 아, 맞아요. 큰일이에요. 네. 어쨌든 애견 멀티숍 창업대회에서 오늘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 두 분이 가득 이렇게 내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요즘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네. 애견 멀티숍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소장 주변에도 혹시 사례자분이 계실까요?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애견 카페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부산 지역에서 애견 카페하고 고양이 카페를 제가 경영 컨설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두 분 다 점주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다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애견 카페의 경우는 이제 그 화면에도 커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주말에는 커플 손님들이 많아서 고객이 많은데 네. 주중에는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고양이 카페는 주변에 경쟁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 영업에 고양이도요?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컨설팅을 통해서 애견 카페는 주중에는 유치원으로 변모를 해서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 전략으로 갔고 고양이 카페는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반복으로 방문하는 충동 고객을 늘려서 그와 같이 영업을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견 멀티숍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탈탈 털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반려견들. 이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거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렇게 모두 말씀해 주시는 만큼 지금 이 사업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슈퍼마켓 오늘 준비한 선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